세종시는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 대전 지역에서는 좀 세종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이슈가 하나 있긴 합니다. 뭐 단기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각각의 이제 그 지역의 산업,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대학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그 지역 연구기관들의 전문성에 맞추어서 약 200여 개의 국가 그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를 해서 이주를 시키고 소위 테마를 만든 거죠. 그 테마에 맞추어서 개발을 기획을 했습니다. 거기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한 가지 이슈가 된 거는 에피소드입니다만은 LH라는 게 이제 LH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이 됐어요. 원래는 따로따로 가게 돼 있었는데 전주와 진주가 이제 경쟁을 하다 결국 이제 진주로 LH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거의 계획대로 공공기관은 이전이 원래 2015년 말에 다 끝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100%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원래 구상도들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 경남, 경북, 광주와 전남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외곽에 있는 나주에 있는 광주에 붙어있는 그 지역에 뒷가람 미친 도시라고 구상을 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이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비판하는 분들은 훨씬 더 취지는 정말 좋은데 좀 이 부동산 족이라고 얘기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사실은 돈만이 좀 전도된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개발에 붐은 많이 일어났었죠. 사실 원래 취지는 부동산 개발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원래 취지는 그것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고 조직계가 더 중요한데 하드웨어 중심으로 일단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하드웨어가 만들어져야 소프트웨어가 조직계가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훨씬 더 잘하게 실패할 거냐 말 거냐 중간에 약간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신도시를 잘했다 보다 평가하기 어려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이주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물론 예전보다 이 삶의 스피드가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예전의 스케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몇 가지 통계만 좀 봐보겠습니다. 10개 지역입니다. 광주 전남 합쳤다고 좀 말씀드렸죠. 현재 이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작년 말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이서 지도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구 구성, 우리 예상 충분히 하셨죠?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사실은 가족 동반한 가족이 32%, 미혼 독신 22%. 그 예전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대전으로 정부 제3청사가 이주를 했잖아요. 초기에는 가족이 이주 몇 년간가 기억 안 납니다만 2%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대전 정부 청사 그 둔산 지역이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자그마한 좋은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개발의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 전체 이주하기에는. 그래서 이 전문가도 계시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신도시나 교회화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거지 교회화, 집이 먼저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업교회화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 봐보세요. 먼저 분양 광고를 낸 다음에 사람이 다 들어서면 상가 분양 광고가 나옵니다. 상업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고용교회가 직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는 아파트 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왔다고 실패했다 할 수는 결코 좀 없고, 그 정도도 저는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상당히 강하게 푸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수치는 상당히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요. 그 다음에 이건 조선일보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하고 그다음에 사람 살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편익시설, 근린 생활시설과 어메니티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그게 한 덩어리고요. 그러니까 두 덩어리네요. 공공기관 이전, 그 다음에 사는 곳. 하나가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이제 이 기반으로 해서 산업도 들어오고 연구개발 활발하게 되어서 혁신 클러스터
산학년 센터가 만들어지고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고 기업부가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소를 유치하고 대학에 뭐 대학 전체가 못 가면은 뭐 예를 들면 대학원 하나가 온다, 한 과가 온다든지 뭐 대학원에 뭐 실험 실습실이 한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 광교 같으면은 서울대 윤기원 융합기술대학원 안철수 원장이 했던 그게 이제 광교로 이주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분양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경남이 아주 우수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50%도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죠.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은 뭐 공공이야 우리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고 의사 결정자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따라야 되는 게 현실이지만은 기업은 자신들도 당연히 내가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이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지금 언론에서 이게 얼마 안 된다고 비판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람이 정주하고 뭔가 돼야만이 이제 기업이 이주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혁신 클러스터에는 직사 편타는 뭐냐면요, 옛날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무실처럼 빌딩을 짓지만 그 안에 주로 벤처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들어가는 그걸 직사 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무실처럼 빌딩처럼 되어 있어요. 구로공단 가보시면 있는 게 비슷한 센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연구소, 대학,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런 얘기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모양이 이제 광주, 아까 말한 광주 나주, 광주 전남 그 혁신도시인데요. 한전이라는 아주 대형 기업이 이주를 하죠. 그러면 협력업체, 연결업체가 에너지 빌리는 컨셉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덩어리는 컨텐츠 진흥원, 요즘에 정말 하나에는 두 곳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전 에너지 빌리, 컨텐츠 진흥원의 문화산업 두 개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예를 들면 모든 지역이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진행하고 그 테마는 상당히 그림상으로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거나 내가 있는데 과연 여기 이주할까를 각자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서울에 산다는 것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가 또 어떤 자신의 전제의 어떤 그 레이블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농담삼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분당에 사는 사람하고 일산에 사는 사람은 지가 무슨 시에 사는지를 모릅니다. 분당은 성남시고 일산은 고양시인데요. 항상 나는 분당 산다고 절대 성남시에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를 잘 모르고 심지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시장의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그 신도시와 서울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있는 게 한국에서는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혁신도시 성공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많은 연구가 됐는데요. 평가를 보면 지원 이주는 아직은 조금 약하다.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지역 활성화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쉽지는 않고,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은 사실은 좀 이제 어렵긴 합니다. 사실 서울에 사무소도 있고 그 스마트 그 오피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울역 옆에만 가면 여러 군데가 있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산학년 플러스 수준 성과는 상당히 좀 미약하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작년에 평가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이 그림은 뭐 이제 똑같은 그림입니다. 좀 굵기에 따라 다른데요. 혁신도시를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여기처럼 이 아래처럼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와 소위 이제 그 선순환 버처스 서클이 만들어지는 거고, 혁신도시를 반대하는 구조는 이쪽으로 안 가고 요 위로 가서 소위 비셔스 서클, 이제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도 이처럼 이건 이제 질적인 평가인데 평가하는 사람과 그 어떤 변수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다. 사실 그래서 학자를 느껴도 엇갈리게 됩니다. 그걸 잘 아시겠지만 미래 예측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미래 예측은. 찬성과 반대의 그 논리도 사실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해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학회에서